저희 3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 중에 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시죠. 글로벌 시대에 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이 법인일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일 겁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에요. 이쪽도 이제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체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팀이 존재할 정도로 상당히 세법 중에서도 세법이 이제 원래 굉장히 전문적인 법인데 거기에 더해서 보다 이제 전문적인 법률이 되겠죠. 그래서 역외 거래에 대해서 또 국제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가 있어야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 정보를 알아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개정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납세자가 과세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꽃감을 주는 방식의 제도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정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20여 개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세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의 원칙을 신설했습니다. 세법의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세법은 어떠한 법률 행위나 또는 법률 관계를 최초로 창설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다른 법률에 있는 개념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져와서 기존에 있는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과세가 될 만한 것들을 적용을 하는 것이 공법 또는 행정법에 크게 보면 영역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들과 세법에 있는 규정들 사이에 용어상의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개정이 된 게 조세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원칙을 신설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라고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내 세법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 조약이나 해석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먼저 개정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국제 거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회 거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우회 거래에 대해서 과세관청 스스로가 이건 과세 대상이다 하고 입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에 대한 분배를 합리화하는 규정을 둔 거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국제조세에 있어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신설된 규정을 살펴보면 우회 거래를 통해서 국내 조세 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50%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역시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 등 조세 피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원래 이제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서 입증 책임은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져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에게? 이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방법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 거래를 통해서 국내 조세 부담이 대통령으로 하는 기준인 50%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 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그것이 또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봐서 실질 과세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적용을 함에 있어서 뭐 하겠다는가? 입증 책임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세법의 실질 과세 원칙은 부당행계산 부인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입증 책임 부분을 과세관청 입장에서 누구에게 납세 의무자로
떠넘길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정 내용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이제 2번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국내 조세 부담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가 되는 우회 가래가 있었답니다.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조세 피해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이죠. 조금은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연결선상에서 이 부분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 감소 또 뭐 등등등의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에서 우리가 이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전 가격 세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항상 시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 목적의 세법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그를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제조세 적용하는 법률에서는 정상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가격을 벗어난 범위에서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정상가격에 의해서 과세 거래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일 거예요. 그를 이전가격 세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때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쓸 것인가. 그 내용들은 이제 기존에 규정이 되는데 무형자산에 대해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빛이 보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 부분이 뭐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 방식을 좀 도입을 해서 부가가치가 이제 낮은 용역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배려 조치를 했다. 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국제거래에 관련 중복 자료 제출 정비. 국제거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관청의 납세자인 법인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이죠.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면 국제거래 명세서라든가 또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라든가 또 개별 통합 기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별개로 다 제출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들은 결국은 개별 통합 기업 보고서에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것들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굉장한 불편과 부담이 좀 초래됐던 걸 개별 통합보고서 제출 기업은 나머지 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를 좀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과세행정에 대한 협력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줬다. 이 부분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밑에 쭉 전개가 돼서 나온 내용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이전 가격에 대한 상호합의 진행 시 이전 소득금액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 가격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정상 가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전 가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이전 소득 금액을 언제 반환할 것인지 하는 이 기한을 좀 명확히 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을 좀 해결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종료일에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90일까지는 뭐래라 이전 소득 금액을 반환해라 하고 이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의 소지를 좀 제거했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 가격에 대한 추정과세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조세법의 기본법이 되겠죠. 그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세 원칙이 뭡니까? 실질 과세 원칙, 또 근거 과세 원칙이 되겠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과세 원칙은 장부 등이 있어야지만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장부 등이 없거나 허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축에 의한 과세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죠. 국제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이제 과세관청은 장부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는 추계과세를 신설을 했다.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정상가격에 대한 추정과세 요건을 좀 구체화를 시켜놨다. 어떤 경우에 추정과세를 할 것인가. 당연히 뭐 추계에 의한 과세를 하게 되면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니까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이나 정상 가격에 있어서 추정과세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구체화 시켜놓은 부분이 개정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쭉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째가 개별 또는 통합기업 보고서에 정보통신망 제출을 일원화 제도를 두는데, 이건 절차적인 규정이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를 강화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를 과세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강화시킴으로써 자료 제출에 대한 협력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 과태료를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과거에는 1억 원 이하였고 부가에서 1위에 한정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죠? 매 30일마다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 요구 후에는 1억이 아니라 과태료를 2억 이하에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 부분에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자료 제출에 대한 협력 의무를 잘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내용인데 위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외국법인 실제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때 외국납부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이 과거에는 외국납부의 통지 지연 등의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굉장히 이제 일반적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 사유는 경정청구 기한보다 굉장히 적었죠. 일수가 적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후발적 소유나 경정청구와 유사하게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을 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째는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회나 체납처분 유예 시, 당연히 이제 상호합의 절차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징수회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시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과거에 한번 보시죠. 그지?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연 9.125%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과거에 가산세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금융기관 이자율하고 차이가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을 보완을 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이행력 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호합의 이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 간에 이제 국제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A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A 기업이 미국에 있는 B 기업의 물건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당연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비기업 입장에서는 혹시 해당 국가의 세법이 적용돼야 될 겁니다. 근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개의 세법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세조약 등이 체결되게 되면 조세조약은 당연히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니까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겁니다. 근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조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권한 당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이 부분, 이 거래에 대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자. 그게 이제 상호합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양국의 납세무자 또는 납세자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 원활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신설을 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 양국의 권한 있는 과세 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충돌이 없도록 배려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도 16번에 있는 내용의 절차 규정이니까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째는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를 좀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항상 이제 과세 정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국제조세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세 정보 및 금융 정보의 역시 교환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 정보를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근거를 좀 만든 내용이 18번의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납세자에 대한 측면보다는 과세관청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번 내용이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에 과태료를 좀 인상을 해서 과세 정보를 입수하는데 과세관청이 좀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게 이제 20번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과거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게 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은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좀 합리화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과거의 이 규정들이 이제 어떤 시험이라든가 또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완화돼서 납세의 부담이 좀 완화됐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통고 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의 납부 시에 과태료 미부과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감경 폭을 조금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개월 이내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역시 과거에는 70%인데 이렇게 90% 증액을 하는 것들이라든가 과거에는 70%에서 10%까지 이제 수정 신고 시 과태료 경감 규정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30%에서 9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납세자의 스스로의 뭐에 대한 수정 신고에 대한 보상을 많이 준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개정이 됐고요. 또 기한후 신고도 1개월 이내 하게 되면 과태료를 90%로 경감을 시켜주게 됐다. 이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22번은 금융회사들은 거래 상대방의 자동 정보 교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리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과세당국이 이제는 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 질문 검사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국제거래를 하게 될 때 과세관청 입장에서 과세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제 과세 정보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과세 정보는 과세 자료가 될 겁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과세 자료에 대한 제출을 스스로가 수정 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게 돼서 혹시 협력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경감을 시켜주는 부분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추계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좀 해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권을 좀 강화를 시켰고 납세에 협력을 좀 유도를 했다. 이게 전체적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세법의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법인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